활기차네요.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4 아이오닉 5 디즈니 100, 이 영상을 보면은 178불 정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입니다. 좌우 바닥 시간 동안에 컨셉이고, 일단은 아이폰 케이스에서 빵꾸가 난 구멍들이 있으면은 활기차네요. 헬로키티가 1974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로서 이제 50주년을 맞았고요. 카시오 베이비지 모델은 이제 올해 이제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둘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화이트와 블루와 레드 색깔을 섞은 예쁜 헬로키티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50주년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방수가 10바까지,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게끔 이 시계를 차고 그 정도까지의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이제 조명을 켜게 되면은 이쁜 헬로키티 얼굴이 나오네요. 그 베이비지 시리즈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G샥 시리즈죠. 가격표를 보면은 뭐 어른 시계와 거의 맞먹어요. 전자시계 쳐놓고 포장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가격 얘기를 좀 했지만은 가격이 140불 정도 됩니다. 한국 하나로 지금 따지면은 한 1,300원 기준으로 한 182,000원,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베이비 가격이 성인 가격과 같은 시대입니다. 헬로키티 직원들이 50주년 맞이해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크록스와 헬로키티의 믹스 버전을 만들었네요. 예, 총 3가지 종류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게 블루 계통의 이제 굽이 있는 크록스예요. 굽 높이가 약 8cm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 보실 거는 레드 기반의 이제 슬리퍼 개념의 크록스죠. 크록스가 이렇게 또 이쁜 신발도 만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거는 일반 우리가 아는 이제 크록스입니다. 이것도 블루와 레드, 화이트 귀여운 조합으로 앞뒤 옆면을 보면은 아주 아이들이 신겨 놓으면 이쁠 것 같네요. 뭐 성인도 당연히 이쁠 거고요. 아까 키티 직원들이 열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맥도날드와도 같이 하고 유니클로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티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번 CES 2024에서도 이 바카 앤 케빈의 그 전시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바카 앤 케빈은 와이파이 라우터고요. 일반 가정이나 소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라우터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밥은 68.99불, 켈빈은 129.99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파수 대역과 이런 뭐 밴드 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 차는 좀 나는 거고요. 특이한 거는 이 라우터를 우리나라의 다보링크라는 데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23년 뉴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와 월트 디즈니
이미지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그 아이오닉 5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영상이고요. 이번에 디즈니 100 플래티넘 에디션이 공식적으로 대리점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아이오닉 5 디즈니 100 플래티넘 에디션의 가격은 59,400달러입니다. 컨셉가에 비해서 외관이 좀 화려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바뀌는 좀 바뀌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좀 상상하게 되고요. 이 디즈니 각인이 이 차 내부에 여기저기 박혀 있고, 물론 바닥 시트까지 그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안 파는데, 현대자동차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월트 디즈니 이미지어링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제 디즈니 홀로타일이라는 거를 개발 중이라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뭐 걷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시회에서 여러 기구물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중에 떠서 뭐 허리를 잡아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그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게임을 하다 어디에 딱 막혔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게임용 그 어더치로서 또는 무빙워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푹푹 빠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깊이값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ntroduce Akaso Full Color AI Night Vision Goggles. Designed for low light observation, Akaso Seymour is here to give you clear and lifelike color images, even in the dark. Akaso is the first company to apply AI technology to achieve full color night vision in ultra low light conditions. Adopting AI ISP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Akaso Seymour can recognize the shape of the observed object in ultra low light conditions. Coupled with a preset AI big data model, Akaso Seymour restores the colors of the object and optimizes the images for remarkable full color visuals. The built-in high sensitivity 1:1.79 CMOS sensor captures more light for 4K ultra high definition visuals. 이 아카소라는 업체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가형 액션캠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카소에서 지금 아직 그 상품은 출시는 안 됐고요. 그 펀딩을 받고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 시에 약 178불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목표량을 3,500포로 이제 달성하고 앞으로도 이제 날짜가 더 남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78불 정도에 저희는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이제 이런 나이트 비전을 보면은 보통 IR 모드로서만 활용을 했고, 그 풀컬러로는 잘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제품이 나오면은 야간에 어떤 조류 탐색을 하시던가 사냥을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 훔쳐보지는 마세요. 예, 이번에는 매드이즈라는 그 약상자인데요. 그 노인들에게 이제 약을 상기시켜주는 약상자입니다. 이 디자인은 인도의 터전 바디아라는 그 디자이너가 만들었고요. 이제 이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인도인이다 보니까 인도 노인의 인구가 한 5.7%가 독거노인으로 이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인도만이 국한된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낱개로서도 할 수 있지만 일주일치를 그 기계에 담아서 이렇게 알림을 주고 뭐 더욱
플러스를 하면 뭐 블루투스를 연결한다든지 음악을 듣게 한다든지 알람을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탑재게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출 시에는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달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나 사드리면 좋겠네요. 약은 약사에게. 콜랄이라는 선글라스고요. 기존에 우리가 안경 쪽은 보통 이제 플라스틱 계열로 맨 처음에는 유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라스틱 계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선글라스는 유리로 만든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현재에 와가지고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내구성과 광학 선명도를 이제 살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선글라스들이 UV,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은 이제 자외선과 UV, IR, 적외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그 가시광선대를 제외한 그 적외선과 자외선 쪽에서 차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외선은 보통 우리가 각막 위험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적외선은 그 어떤 병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는 않거든요. 뭐 아무튼 튼튼하고 좋은 선글라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 부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와 키스라는 두 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이어폰이고요. 초기 구성은 뭐 이렇게 있겠죠. 보통의 이어폰과 무선 이어폰과 비슷하죠. 키스라는 이제 이 미국 회사는 다기능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 원래 신발이 주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발 아니면 의류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보스랑 이제 같이 이어폰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과는 많이 그러니까 귀에 거는 타입이 기존과는 틀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쓰시기 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운동할 때 선글라스를 끼다 보면은 이런 그 이어폰이 걸리는 이런 그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그 기구적으로 생각을 잘 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방법도 위에 단추, 푸시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뭐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반대편은 볼륨 줄이기, 볼륨 높이기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죠. 아주 안경 친화적 이어폰입니다. MSI의 풋 컨트롤러입니다. Unlock. A new level. MSI에서 레브레이터 GP10이라는 풋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뭐 간단히 일단 생각해 볼 적에는 이제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컨트롤러를 보면은 하나의 단추가 3개 있습니다. 좌우 바닥. 그러면서 이 풋스위치를 총 4개를 달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버튼이 12개가 생기는 거죠. 어디에 사용할까 하는데 뭐 가장 흔한 거는 뭐 비디오 게임이겠죠. 또는 손가락이 좀 더 필요한 편집 과정, 또는 음악의 뮤지션들이 이제 레코딩 할 적에, 아니면 뭐 그 가상의 요즘은 그 드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러인 것 같네요. 사지를 다 써야 게임 좀 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네요. 아기들을 위한 카메라 컨셉이고요. 보통 아기들이라면 한 3세 정도?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나 버튼 이런 거에 대한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 컨셉을 만들었네요.
디자이너는 니콜라 모넬리라는 분이고요. 정확히는 어느 나라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스위치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요. 얘는 뭐 예를 들어 비디오 스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껴가지고 돌리면 비디오가 찍힌다. 또는 타이머를 걸 적에 저런 식으로 줄을 당겨서 줄이 당기는 시간 동안에 타이머를 걸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아기들 지능 발달에 좋을 듯 합니다. 아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IPT 카메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컨셉이고 일단은 베이비 모니터라는 거예요. 스매그라는 이탈리아 기업에서 만들었고요. 이 스매그는 옛날부터 이제 레트로한 가전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보시면 영감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진 제품, 커피 믹스 같은 거를 인용을 해서 지금 베이비 모니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스케치입니다. 여기 디자이너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베이비 모니터가 실제로는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애기들 방에 분위기에 맞게 이러한 카메라를 IP 카메라 대신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품은 IP 카메라. 영국의 클릭스라는 회사에서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딱 보시자마자 이제 블랙베리 폰이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확장 키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터치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터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르게 키보드를 칠 수가 있고요. 어둠 속에서도 이제 라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밝게 빛나나 봅니다. 또한 그것 자체를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격은 139불에서 159불이네요. 네, 폰이 커졌어요. 액션캠과 드론으로 핫한 DJI가 모디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디파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지구를 스캔하자라고 제가 써놨고요. 지구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DJI 드론이 필요합니다. 자, 드론에는 그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 스캐너가 이 영상에서 보는 젠뮤 L2입니다. 얘는 이제 그 레이저 방식의 스캔을 하는 거고요. 레이저 방식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 L2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테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DJI에 그 테라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매핑을 가는 거죠. 매핑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구성을 합니다. 한번 측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고도가 한 450m 정도 최대가 되고요. 한 번 비행에 평방 2.5km의 매핑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은 드론에 L2라는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영상을 찍고 그거를 테라라는 소프트웨어로 매핑을 하고 그 매핑한 자료에서 빵꾸가 난 구멍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DJI 모디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국내에서도 이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의 단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어떤 매핑을 할 적에 이런 뚫린 요소들을 메꿔주는 게 상당히 노가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번에 나온 DJI 모디파이가를 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그런 걸 매끈하게 만드는, 일괄적으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고난이적 프로그램이고 우리들이 원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측량 분야의 파워업.